오늘은 그 알렉산더 훔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훔볼트는 지리학자입니다. 뭐 사실은 자기는 지리학자라 그래요. 자기 지리학자라 그러고, 유럽의 그 독일의 문헌들도 보면은 지리학자라 그래요. 왜 지리학자라 그러면 지리학자가 최고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알면 지리과 같은 우리 다닐 때도 하고 지리과 제일 저도 뭐 꼬레비로 들어갔습니다만, 지리과 같은 여러분 사회학과라든가 경제학과라든가 이런 그 경제학과라든가 사회과학의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데고 최고 학문인데 지리학은 아직 저주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김윤상 교수도 나왔던 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그 왓슨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그 명문 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고 명문 학교인데, 왓슨 스쿨에 1930년까지 경제학의 주 과목이 경제지리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왜 알렉산더 훔볼트라는 사람은 프러시아에서 물론 태어났고, 또 폰자가 들어가면은 독일 말에 폰자가 폰 훔볼트, 폰 춘넨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폰자가 들어가면 귀족, 언어 귀족집, 그러니까 폰 춘넨 같은 폰 춘넨 지방의 귀족의 집안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폰이란 말은 어느 귀족. 알렉산더 훔볼트는 아주 명문 집안에 태어났고 돈도 많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과목이 뭐냐? 과목이 그게 17세기 후반, 그게 1869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죽으니까 90살을 삽니다. 90살을 살았는데, 당시 많이 살았죠. 90살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학이라든가, 함부르크 대학이라든가, 예나 대학 같은 데 대학을 여러 군데 다녔고, 어릴 때도 가정교사로 아주 훌륭한,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묵고 살 게 없으면 가정교사로 들어가다시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라는 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냐고 이럴 때라는 거니까 전부 가정교사로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 좋은 가정교사를 보려고 하면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런데 하여간 최고 가정교사를 모시고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공부를 뭘 했는가 하면은 식물학과 광물학을 했어요. 이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되는 학문인데, 왜 식물학에 돈을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가 세계적으로 식민지 경략을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민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귀족들이 생활이라는 게, 우리도 지금 커피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3위의 커피 수입국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가면 집에 대접을 하는 거는 차하고 설탕 넣은 차. 설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유럽에 설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해야 돼. 설탕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설탕이. 요즘 설탕 하면 비만 온다고, 또 설탕 오면은 고혈압 오고 또 설탕으로 당뇨가 온다고 해서 근무해가 절제를 흔들지만, 지금이 그렇지. 그 당시는 설탕 하면 이거 최고급 음식인 겁니다. 설탕이 거기에 나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나는 게 아니에요. 사탕수수라는 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거지, 거기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탕에다가 또 차라는 게, 커피라는 게 또 유럽에 나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귀족 집안에 가면, 더 가면 커피 찻잔에다가 중국산 도자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차를 타고, 거기다 설탕을 담뿍 집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이건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 그러다 다른 밥을 먹으면 배는 부르고 하니까, 그래가 빵 부스러기 조금 내놓고 먹는 게 최고. 그리고 하루 7잔, 8잔씩 마셔. 근데 그게 커피 수입이 대대적으로 수입이 나니까 말이죠. 누구든지 나중에는 귀족만 먹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평민들까지 누구든지 이제 그게 보급되니까 얼마나 많은 차를 수입하고 커피를 수입해야 했겠습니까? 사실 1492년이죠.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지나갈 때, 그때 가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가지고 큐바를 가가지고 그 발견을 하고 가져온 게 그 남미에 나는 유럽에 없는 게 남미에 있는 게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도 뭐 있습니다. 나중에는 고구마 뭐 후추, 콩 이런 것들이 막 대개로 들어오면서 이게 유럽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영양이 좋으니까 막 인구가 막 급증하는 거예요. 인구 급증은 뭐 부자가 되고 뭐 급증해. 그런 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또 커피라든가 뭐 후추라든가 또 그 페퍼민트라든가 뭐 이런 그 기호식품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은 학과예요. 돈 버는 학과니까. 근데 그걸 그냥 뭐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게 자 열대지방에 가도 누가 가서 봐서 어디에서 나는가? 어디에서 어떤 기후에 재배되는가? 어떤 지형에 자라는가? 어떤 토양에서 자라는가? 또 기후는 어떤가?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봐. 지도에 기입해야 비로소 자원이 되는 겁니다. 지도 안 그러고 여러분들 중국 갔다 와도 중국에 뭐 어디가 여러분 지금은 그래요. 여러분들 갔다 GPS라도 있기 다행이지만도 가면 중국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는 그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가 그거가 이렇게 도자기가 흐르더라고. 어디란 말이야? 지명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에 저 남아메리카 가니까 어디가 그런 게 있더라고. 어디란 말이고. 그래가는 자원이 안 됩니다. 경의도를 표시한 지도상에 그 지명을 기입해야 비로소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지리학이 하는 거예요. 경의도에 대한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안에 기입을 하는 사람이 지리학자예요. 지리학자라는 원래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학회에서 받아줄 때 지리학자라는 석사학위를 하는 사람을 지리학자라고 합니다. 지리학과에서 제 석사는 지리학인 뭐냐? 지리학자가 하는 게 지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지리학입니다. 훔볼트는 귀족 집안에 태어났어요. 부자라. 집을 내가 보니까 방이 100몇 칸이라. 궁전이라. 그런 걸 다 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아까 300몇 개의 그 제후국이 있었거든요. 그 제후국의 궁전이었어요. 그 궁전에 이제 살았으니까 자, 우리 배로 내일 밥 먹을 거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자기가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음악을 하거나 또 그림에 소질이 있으면 그림을 하거나 자기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해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썼는데 나는 지리학을 직업으로 묵고 살려고 해서 했고 훔볼트는 취미로 한 겁니다. 취미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또 광물학 같은 거, 특히 암석 같은 거, 은이 어디 나느냐, 금이 어디 나느냐, 석탄이 어디 나느냐, 철광이 어디 있느냐, 이걸 갖다가 어디 나는 걸 지층을 보면 보이거든요. 석탄은 화강석에는 절대 나는 게 아닙니다. 해무암에서도 나는 거 아닙니다. 석탄은 퇴적층이라야 나는 거예요. 철강은 또 퇴적층에 절대 나는 게 아니에요. 철강은 화강암이라 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야기 석탄은 어디 나느냐. 대구의 밑바닥 같은 이런 세일층, 이런 지금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층으로, 돌이. 층으로 되어 있죠. 이 층으로 되어 있는 이걸 퇴적암이라고 해서 퇴적암에 석탄이 나는 거고요. 석유도 거기에 나는 거고. 천연가스도 거기에 나는 거고. 철광은 어떤 데서 나느냐. 철광, 구리, 은, 금, 산능 이런 거 어디서 나는 거 하면 팔공산 같이 산에 마사토 나는 데 있잖아요. 돌이 둥글둥글하고 층이 없는 돌입니다. 층이 없는 돌. 층으로 되어 있는 돌은 퇴적암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게 절대 나질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퇴적암 속에서 묻혀가지고 나중에 사암이 돼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원래는 그게 생기기를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화강암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그런 게 어디서 나는 걸 알아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맹탕 가서 그냥 산에 남기다 작물로 하더라도요. 작물마다 다 성질이 있습니다. 커피 같은 거는요. 그게 안 됩니다. 완전히 밭 같은 데는 안 됩니다. 반은 반향이라 해야 됩니다. 커피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사탕수수 이야기 나오면 사탕수수는요. 18개월을 큽니다. 18개월. 1년 더 커요. 1년 더 큰다고요. 18개월 크는데. 그럼 그런 걸 어디서 크느냐. 그것도 18개월 크는데 비가 오고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안 됩니다. 그래
비가 왔다가 건기가 있고 건기가 많은 곳에 비가 오는 계절보다 건기가 많은 곳에 그거 됩니다. 밀 재배되는 옥수수 재배되는 감자 재배되는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걸 어느 기후에 어떤 걸 기록을 해야 그게 되는 기후예요. 그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도 그 인구를 증가시킨 거는 의학이 아니거든요. 인구를 증가시킨 건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 보급을 해가지고 영양은 좋으니까 참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애를 많이 낳은 거란 말이에요. 많이 놓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는 전쟁을 해가 총을 쏴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뭐 천연두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뭐 지금 뭐 콜레라라든가 이런 질병이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지 그거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곳에 납니까? 어떤 곳에 병이 납니까? 콜레라가 어떤 곳에 생깁니까? 어떤 곳에 흑사병이 생깁니까? 이건 지리학입니다. 그게 지리학이라고요. 그러니 지리학이 19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독일의 대학들, 유럽에 있는 대학들, 괜찮은 대학들, 그리고 이름 있는 대학들, 최근에 생기가 무슨 기술대학이니 무슨 이런 그런 대학 말고 제대로 되어 있는 대학명이라고 제대로 붙어 있는 역사가 적어도 뭐 4, 50년, 50년, 100년 가까이 된 대학들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 지리학입니다. 그게 미국으로 가면서 다 없어져 붙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여기에 뭐 외교관이라고 오는 프랑스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 매이도 지리학자입니다. 얼마 전에 정리했죠. 대부분 지리학 출신, 지리학과를 나왔다 해야 그 사람 제법 뭐 아는구나. 내처럼 뭘 좀 아는구나. 죄송합니다만 그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리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리학이 뭘 지리학은 지금은 뭐 좀 참 환경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시류에 따른 거죠. 그 당시는 이제 주로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거는 유럽에 있는 식물원이나 동물원 같은 거는 전부 다 옛날 귀족들이 동양 같은 데 여행하고 나서 어디 동물도 잡아오고 또 뭐 각종 식물들을 가져와서 심어가지고 집에 키우다가 그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가에 기증해가지고 그것이 식물원이 되고 보타니 가든이 된 거고 또 주가 되고 동물원이 그리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물 채집을 하기 위해서 지리학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도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지리학자. 그래서 옛날에 영국 같은 데나 프랑스 같은 데는 왕국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서 러시아 같은 데는 지리학자들은 해외에 나가면 저 여권을 뭘 줘도 외교관 여권을 줬어. 외교관 여권. 어디든지 가면 밥을 제공해야 되고 어디 가든지 그 당시 외교관이면 한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외교관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 공간에 들어가면 밥도 주고 뭐 다 그 잠도 재워주고 다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관 신분증을 줘가지고 아프리카도 전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다니니까 이제 간첩으로 오인받기도 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지도를 만들거든요. 전쟁하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랑 하면 두 직업이랑 지리학자하고 외과의사라는 거예요. 지리학자하고 외과의사. 전쟁 칠락하면 그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땅을 알아야 뭐 전쟁을 치지. 지리야. 땅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어대문이 되는가 전쟁을 칠 때라도 절대 태양을 마주보고 전쟁을 치지 마라 하든가. 뭐 물을 뒤에 두고 전쟁을 치지 마라 하든가. 뭐 이런 지형지물에 대한 지형지물을 잘 하면은요. 참 일당천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 넘어가는 카이버 패스라고 있는데 카이버 고개라는 게 있죠. 아주 묘합니다. 나도 그 한번 지나가 봤는데 협곡이랑 좁은 데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한 40km 돼. 좁은 협곡이. 장기 절벽이고. 이 길을 가야 갈 수 있어. 그 지역이 전부 파밀공원이기 때문에. 파밀공원이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해야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간다 뭐. 아프가니스탄에 뭐 카불에 갈 수 있고 뭐. 어디고. 어디로 갈 수 있거든. 그리고 가려면 이걸 지나가는데 4만 명이 파키스탄 군대하고 또 영국 군대가 합해가지고 그걸 아프가니스탄을 치러 들어갔다 그 전멸 당하잖아요. 그 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뭐
저 삼국지 같은 데 지형 지물에다 얼마나 많아요. 그 지리를 알아야, 땅을 알아야 뭐 한 전쟁을 칠 때 반드시 현지인을 동반하는 이유가 지형 지물을 알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팔공산에서 보면 뭐 팔공산에 저 왕건이가 피하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 지형 지물 때문에 살아라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리가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으로 뭐 지금은 뭐 다시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